혼자여서 괜찮은 하루. 곽정은. 공짜로 주어진 젊음에 대한 큰 감흥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고 영원히 젊을 것처럼 그렇게 젊음을 써서 치우던 날들이었다. 인생에 그다지 무서울 것이 없는 내가 되고 나니 이제는 오직 시간만이 무섭도록 빨리 흐른다는 것을, 오늘의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의 문제가 내일의 내 시간을, 내 삶을 만든다는 것을. 내게 조바심과 두려움을 고백해온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인생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라고.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어떻게 규정할지 정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불안에 잠식되었던 30살의 나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10년 뒤 너는 어리석던 시절에 한 선택을 되돌려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홀로 살아가는 40살이 될 거라고. 가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새벽을 맞을 것이고, 돌연 아프게 되면 혼자 낑낑대며 운전해 응급실도 가고 입원도 해야 하겠지만 대단히 힘들거나 서러운 일은 아닐 거라고. 결혼이 아니라 다만 너의 통장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던 것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는 것을 본다. 당연한 것으로 지나쳐버리고 말았던 무엇들의 의미를 본다. 인생을 만끽하며 산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야 안다. 나는 지난 시간 동안 구태여 인간 남자를 찾으려고 과한 에너지를 쏟았던 것은 아닐까? 혼자 자기엔 드넓은 퀸 침대 위에서 늘 내 침대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시바견 바디 쿠션 앞에서 슬쩍 웃는다. 오늘 밤도 나는 씩씩하게 잘 잔다. 맙소사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아 라고 느꼈다면 그건 내가 그동안 진짜 많이 외로웠구나라는 증거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슬픈 이별이라고 느꼈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든 일을 겪어도 나만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착각했다는 증거다. 부실하고 얄팍한 증거에 기댄 채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며 사는 것일까. 성장 과정에서 주 양육자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 만나는 사람과 건강한 애착 관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흔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사랑받기 힘들 거야 라는 생각, 즉 관계 내에서의 열등감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고른 사람조차 불안정한 내면의 소유자일 때가 많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내가 상대를 고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나를 좋다고 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에 온 신경을 맞춘다. 그러고서 나를 좋아해주다니 이제 내가 다 맞출게요 라는 태도로 흘러가고 만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 나를 좋다고 말해줄 사람이 된다. 완전히 믿고 지내길 원하지만 그러기에는 어딘가 불안하다는 것. 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건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 아닐까? 애초에 누군가를 자신의 인생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딱 그만큼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좋든 싫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인생에 함께 들어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이 달콤한 말을 하고 달콤한 키스를 전할 때 느껴지는 황홀함은 언젠가 그 입술이 이별을 말하고 너랑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때의 절망으로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 그렇게 절망이 오더라도 감당하겠다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불안에 대해서도 의연할 수 있다. 상대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상대의 일거수일투족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먼저 완전한 믿음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일이다.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거라는 기대를 접는 것이다. 너무 차갑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의 지난 연인과의 일을 기억해보자. 누군가를 완벽히 믿어준 결과가 어땠는지를, 딱히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우리가 원하는 중요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기에 그 연애가 끝났었음을.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자극에 조금은 너그러워지게 되는 것일까?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도 결국은 끝이 있고 어떤 힘든 관계조차 영원하지 않은데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끝장나지 않을 무엇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에 너그러워지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지도 모르겠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곽정은 씨의 책 혼자여서 괜찮은 하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계신가요? 아니면 인생을 함께할 반려자 또는 연인과 함께 계신가요? 혼자라는 건 둘보다 왠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발적으로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혼자 있는 것, 둘이 함께 있는 것, 모두 장단점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가 됐든 둘이 됐든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미 끝나버린 사랑 또는 끝이 보이는 사랑을 단순히 지금 외로워서 앞으로 혼자 될까봐 두려워서 붙잡고 있는 건 자신을 해하는 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해도 죽는 날은 다릅니다. 결국 혼자 될 날은 기어코 오게 되니 혼자됨을 너무 두려워 마세요. 그리고 최근의 관계는 예전보다 굉장히 인스턴트식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를 볼 때 뭘 볼까 고민하다가 정작 콘텐츠는 못 보고 시간만 날린 경우 없으세요?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보다가 조금만 지루하거나 재미없으면 다른 콘텐츠를 찾습니다. 그 전에 보던 건 바로 잊어버리고요. 왜냐하면 볼 콘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최근 인간관계, 특히 연인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이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만날 사람을 찾으려면 소개팅이나 어디 놀러가서 찾는 것 외에는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핸드폰만 키면 되죠. 각종 데이팅 어플, 오픈 카톡, 인스타그램 DM 등 다양한 SNS로 그야말로 방구석에서도 만날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락하다가 지루해지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잠수를 타거나 다른 사람을 찾는 게 가능해진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군가를 만나 상처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사람도 많겠죠? 다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혼자여서 편해서 좋고 둘이라면 함께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서 좋죠. 중요한 건 자신의 인생에서 혼자인 시간도 있는 것이고 둘이 함께하는 시간도 있는 겁니다. 관계에서 절대적인 건 없다는 것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소중히 살아가세요. 혼자든 둘이든 그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 주어진 젊음을 의미 없이 쓰지 마세요. 혼자든 둘이든 시간은 똑같이 빨리 흐르니까요. 당신은 혼자여도 둘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쓰길 바랄게요. 결국 우리 모두들 혼자든 둘이든 행복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말이에요. 연인과의 이별이든 일상 속 기분 나쁜 일이든 여러분은 그 와중에서도 행복하기 위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 현명한 선택으로 매 순간을 채워나가도록 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